네, 8월 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다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알트들도 나름의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XRP랑 지금 카르다노가 24시간 동안 1%에서 2% 사이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XRP 다시 0.55달러까지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좀 아쉽게 느껴지죠. 이더리움도 2,900달러까지 빠진 상태고, 솔라나가 좀 아쉽습니다. 143달러. 지금 되게 중요한 라인이어가지고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이 톤코인이 시총 9위에 올라선 게 약간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톤코인, 이거 상당합니다. 이렇게 잘 지금 자리를 잡아주면서 10위권 안에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카르다노가 지금 그 밑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물론 저는 톤코인은 투자하지 않는데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총 랭킹 10위까지 딱 펼쳐놓고 봤을 때 톤코인이 들어있는 게 아직도 조금 약간 낯설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센티멘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비트코인의 급락은 7월 초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저점 매수를 시작하기 충분한 심리적 가격선은 비트코인 6만 달러, 이더리움은 2,900달러로 예상한다. 근데 그 직후에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6만 달러가 깨졌고 이더리움도 2,900달러 지금 간당간당 걸쳐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저점 매수를 기반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신탁에 대한 순유출이 엄청 빡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전체 순유출이 5,430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에서 빠져나간 게 6,14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나마 피델리티와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순유입이 발생해서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에서 조금 더 선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의 어떤 환매 물량이 다 빠져나갈 것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지금 얼추 지금 현재 속도로는 8월 중순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후 상황부터는 조금 의미 있게 이더리움 현물 가격 역시 추세 전환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의 프랙탈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 ETF 랠리가 언제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출시된 이후에는 가격이 빠졌잖아요. 환매 물량, 그레이스케일 GBTC 환매 물량 터지면서 빠졌다가 크게 ETF 랠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빠졌다가 크게 ETF 랠리가 나올 거다 라는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한 10월 정도 상황에 ETF 랠리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요때가 딱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라서 과거의 패턴을 반복을 한다라면, 그래서 그때 맞물려서 또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 준다라면 상당히 흥미롭게 시장의 어떤 연말 랠리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델포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아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은 조그마한 알트들은 하락하고 있지만 메이저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건 전체 지수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통합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일단 8월은 좀 힘들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건데, 일단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시장을 덮친 상황이라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짚어볼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정식 지금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USD는 1달러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리플 USD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분리된 준비금으로 완전히 뒷받침되고 1대1로 미국 달러와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안정성과 미국 달러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플이 원래 연말에 출시한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오픈이 된 걸 보니까 조만간 지금 런칭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짱구를 굴린 선택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적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미국 달러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BDC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리플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그 증권성 이슈 때문에 XRP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기관들에게 하지 못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USDT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될 거고 이후에 이제 소송까지 잘 정리가 되면 XRP는 XRP대로 그렇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들 간의 페이먼트 수단으로서 잘 활용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또 스테이블 코인대로 나름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미국 달러의 어떤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클 그러니까 테더와 USDC 이런 지금 양대 산맥으로 구분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XRP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래 볼륨 이런 건 좀 빠지고 뭐 지갑 수도 좀 줄어들고 전분기 대비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뭐 7월 한 달 동안 XRP가 엄청 많이 폭등을 해줬고 무엇보다 사실 2분기 전체로 바라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 악셀라 브릿지와 함께 상호 운용성을 더 높였다라는 거. 그래서 나름의 XRP 레저의 확장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XRP 레저 메인넷과 악셀라 네트워크의 쉬운 5개 이상 블록체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브릿지로서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 일단 이게 좀 눈에 띄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반가웠어요. 이 아크작스와 함께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크작스가 그렇게 간단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영국 FCA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기업. 그런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FCA 규제 라이선스를 받은 곳이 아크작스입니다. 그런데 아크작스가 이렇게 밝혔죠. 내년에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RWA를 리얼월드 에셋을 XRP 레저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XRP 레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섹시한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실물자산 토큰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식, 채권 등 이런 전통 자산이 토큰화 되는 건데 가장 모찌가 큰 건 이제 뭐니 해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리플이 홍콩 통화청과 또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기도 하면서 나름의 어떤 리서치,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블록체인 시대의 테마와 관련해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 리플은 빠져 있거든요. 왜냐면 리플은 그냥 디파이, 국경 간 송금 이런 키워드로 너무 쉽게 지금 상징적인 브랜딩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이제 기초적인 거고 지금 리플 자체가 굉장한 확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커스터디 그리고 그 커스터디의 목표는 뭘까?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를 대비하는 거. 그래서 커스터디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사들이면서 커스터디에 대한 전문성과 규제에 대한 안정성,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잡고 있다. 그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재밌죠. 이제 리플 레저에 지금 미국 국채가 온보딩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토큰화 플랫폼 오픈에덴이 토큰화된 미국 단기 국채, 이 T빌스라고 불리는 이걸 리플 레저에 지금 온보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우리는 해당 토큰화 국채에다가 $10,000,000를 할당할 계획이다.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XRP 레저 기반 첫 번째 토큰화 국채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리플 레저 자체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랑 비슷하게 지금 진화가 이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은 XRP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첫 번째 토큰화 펀드 비드를 3월에 출시를 했고 이미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기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돈을 배당을 했고, 그렇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를 이 시장 전체에 있어서 핵심 테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리드를 지금 하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첫 번째 토큰화 펀드를 출시를 시켰고 잘 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까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개 축이 블랙록이 대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야욕, 욕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다른 곳이 아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리플 레저 위에서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그래서 리플은 소송 이슈만 잘 마무리가 되면 상당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XRP 홀더스러운 그런 결론 도출도 가능하겠죠. 8월 8일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약간 좀 이제 지겨운데 8월 1일에 갑자기 취소가 됐던 SAC의 비공개 미팅 내용을 보면은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일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비공개. 그래서 시장 특히 XRP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합의와 관련된 SAC 비공개 미팅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나마 지금 XRP 시세가 조금 받쳐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8월 8일에 일주일 뒤에 다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스케줄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등장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8월 9월 정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어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어떤 속도감 이런 걸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민주공화 양당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SAC도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우악스럽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뭔가 8, 9월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벌금일 거예요. 벌금 처음에 20억 달러 불렀을 때 SEC가 미친놈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테라폼 랩스 합의 이후에 1억 200만 달러까지 훅 내렸는데 1억 달러 정도면 뭔가 한번 기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금 구제 이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금,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딱 정리하고 XRP 비증권 SEC도 인정하고 앞으로 뭐든 뭐 항소든 상고든 이런 거 없다, 끝. 리스크 종료, 소송 리스크 종료. 이렇게 되면은 땡큐인데 좀 지켜봐야겠죠. 솔라나가 지금 흐름이 되게 아쉽고 굉장히 지금 중요 지지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190달러 갔다가 훅 하고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대로 조금 중요 지지라인 지지를 받고 솔라나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약간 로컬 탑을 지금 확인을 하고 알트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베스트 앤서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솔라나 모두 지금 청산 수준에 도달했는데,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솔라나는 143달러. 여기서부터 과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막 올라설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분위기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참 많이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한데,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으니까 몇 달 또 굉장히 즐거우면 몇 달 또 힘들기도 하고, 시장의 어떤 흐름과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